대단히 반갑습니다. 이탈리아 기행 괴테. 누군가 이탈리아 여행을 한다고 하면 나는 서슴없이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을 권할 것이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노력, 눈빛을 흐리지 않게 하려는 중심, 주제넘은 모든 생각을, 나의 생각을 완전히 떨쳐버리려는 태도, 미지의 곳으로 여행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마음에 품고 가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각자의 심중에 따라 저마다 틀릴 것이다. 그러나 특별히 진지하게 천천히 그 문명을 호흡하고 싶은 여행에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을 지니고 간다면 더없이 풍요로운 길이 될 것 같다. 작년 겨울 어느 지인의 부탁을 받았었다. 에든버러 스코틀랜드 여행을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책을 소개해달라는. 나는 너무 세심한 생각을 하며 고심을 한 나머지 그런 책을 고르지 못하였다. 해외여행을 수시로 다니는 그 사람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여행 안내서라면 굳이 내게 부탁하지 않았을 것이다. 남모르는 은밀한 행복감,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나는 끝내 그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다. 여행을 통해 내가 진정 느끼고자 하는 감동은 각자 다르다. 괴테는 그 문명과 소통하지 못하는 여행은 진정한 여행이 아니라고 보았다. 니체는 괴테를 가르쳐 하나의 문화라고 일컬었다.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 문학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괴테의 이탈리아 여행은 1차 1786년 9월부터 1787년 2월 칼스바트에서 로마까지이며 나폴리와 시칠리아를 1787년 2월부터 1787년 6월을 다시 로마로 두 번째 여행을 1787년 6월부터 1788년 4월까지 했으니 1년 9개월의 긴 여정이었다. 문명의 향기가 그 장의 기록으로 고대로부터 중세, 르네상스를 거쳐 근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풍물과 예술을 간직한 채 그 시절의 역사를 품고 거기 그대로 숨쉬고 있다. 괴테는 오랜 시간을 거친 거대하고 위대한 인류의 문화를 중심을 다해 그대로 바라보고자 노력했음을 고백한다. 세세한 관찰로 마치 정물화를 보듯 정밀한 문장인 괴테의 그런 여행기라기보다는 차라리 찬란한 문명과 예술에 대한 경이로움을 기록한 또 하나의 예술작품이자 문학작품이다. 그가 전해주는 2년에 가까운 이탈리아로의 여행은 여타 괴테의 다른 작품보다 더 마음을 설레게 한다. 책을 집어들 때마다 문명과 예술을 음미하는 그의 발자국과 같이 하는 여행의 느린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라. T. 슈바인의 대표작인 역그림은 괴테의 두 번째 로마 방문 시기에 그려진 것이다. 1786년에 요한 볼프강 본 괴테를 알게 되었던 T. 슈바인은 1787년 괴테와 함께 나폴리를 여행하였다. 이 두 사람의 우정이 알려지고 이 그림이 성공을 거두면서 T. 슈바인은 괴테 T. 슈바인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로마의 캄파냐, 로마 주위의 평안을 배경으로 고대 뼈 사이에서 기대고 있는 괴테의 우아한 모습은 괴테의 마음에도 당연히 협족했으며 그 시절 T. 슈바인의 기량이 절정이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작품이 되었다. T. 슈바인은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즐겁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스럽습니다. 이 경탄할 만한 인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로써 더 자세히 얘기해 주겠습니다. 제 처송화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모습과 꼭 닮았는데 그 작성이 누구의 마음에 들 것입니다. 후일 T. 슈바인이 죽자 괴테는 크게 낙담하였다고 한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독일의 작가이자 철학자, 과학자이며 한때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재상이었다. 왕실 고문관인 아버지 요한 카스파르 괴테와 프랑크푸르트 엄마인 시장의 딸인 엄마 카타린의 엘리자베트 텍스토르 사이에서 태어났다. 북독일계 아버지로부터 체력과 건면한 생활태도를 남독일계 어머니로부터 예술적 재능을 물려받았으며 이야기를 짓는 흥미를 이어받았다. 어려서 천재 교육을 받았으며 만년에 접어든 괴테는 시와 진시를 통해 탄생으로부터 바이마르 출발하기까지 26살까지의 기간을 담았다. 괴테하우스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 있는 괴테의 생가다.
1733년 그의 할머니가 구입한 자택으로 1944년 2차 세계대전 중에 파괴되었으나 지금은 1949년 괴테가 살던 때의 중산층 저택으로 복원되었다. 이 집은 괴테 가족이 실제 살았고 특히 괴테 자신이 1795년까지 사용한 저택이었다. 1749년 8월 28일 정오 12시 교정이 울릴 때 태어난 괴테는 16살 때까지 그의 동생들과 함께 지냈다. 괴테는 이 집에서 지냈던 어린 시절에 대해 자서진 시와 진실에 세세히 적었었다. 그는 어렸을 때 놀라운 재능을 보이면서 괴츠 폰 베를리힝겐 1773년, 젊은 베르트레이슬 폰 1774년 등을 이 집에서 집필했다. 시와 진실은 고도의 진실을 전하는 뛰어난 문학작품이 되어 있다. 괴테는 루터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1755년 리스본 지진과 7년 전쟁을 계기로 신앙의 회의를 가졌다. 1782년 괴테는 난 반기독교인이나 말 뿐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비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했다. 새벽 3시에 나는 카를 스바트를 몰래 빠져나왔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나를 놔주지 않았을 것이다. 일행은 8월 28일 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려 했다. 그것만으로도 날 붙잡아둘 권리를 가진 셈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지체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 나는 마침내 이 세계의 수도에 도착했다. 15년 전에 유능한 안내자를 동반하면서 이 도시를 보았다면 복에 깨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나홀로 방문해 내 눈으로 본다고 해도 이러한 기쁨이 늦게나마 부여된 것이 다행이다.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몰랐던 전체를 두 눈으로 보게 되니 새로운 생명이 쏟아나는 듯하다. 나를 내부로부터 개조하여 다시 태어나게 하는 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자정도 넘은 시간인데 내 방 창문 아래쪽의 운하에서는 왁자지껄한 소음이 들려온다. 그들은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매사를 항상 함께 나누는 것이다. 제 여행의 중요한 의도는 육체적, 도덕적 폐해를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참된 예술에 대한 뜨거운 갈증을 진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전자는 상당히, 후자는 완전히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788년 1월 25일 카를 아우구스트 공에게 보낸 편지. 이탈리아에 대한 괴테의 관심은 소년 시절에 이미 싹트고 있었다. 이탈리아 여행기를 썼던 아버지의 체험담, 거실에 비치된 로마 안내서와 지도, 베네치아의 아름다운 곤돌라 모형, 그리고 현지에서 수집해온 박물 표본이나 대리석상 등 온 집안에 숨쉬고 있던 이 문명의 흔적은 소년 괴테에게 이미 무한한 동경과 자극이 되었으며 그 바람을 성인이 된 어느 날 갑자기 실행했던 것이다. 다시 태어나게 하고 혁신시키고 충실을 기할 수 있게 한 여행. 그는 발길이 닿는 명소들을 빠짐없이 찾았고 귀중한 조각품이나 그림을 관찰한 후 그 감회를 일기나 편지 속에 상세히 기록했다. 그는 고대 예술이 깃던 혼을 자신의 것으로 변형시키고자 심혈을 기울였거니와 그것은 로마 체류의 연장을 알리며 쓴 편지의 한 구절처럼 예술에 대한 지식과 조그만 재능이 여기에서 완전히 단련되고 성숙되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로이 했다. 그런 2년 동안 나는 끊임없이 관찰하고 수집하고 나의 모든 생각을 표현하려고 애썼다. 고대 민족이 자기 나라 최고의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 어느 정도까지는 살펴볼 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나는 차츰 전체를 조감하고 편견 없이 순수하게 예술을 즐길 수 있었다. 나아가 자연을 보고 그것이 유물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어떻게 모든 예술작품들의 전범으로서 생생한 상들을 이루어내는가를 알 수 있다고 믿었다. 내가 탐구했던 세 번째 것은 그 민족들의 관습이었다. 두 번째, 로마 체주시에 이미 여행자로서의 그의 안목과 문학적 해안은 더욱 더 높아져 있었다. 그는 발길이 닿는 명소들을 빠짐없이 찾았고 귀중한 조각품이나 그림을 세세히 관찰한 후 거무한 감회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남김없이 적었다. 예술에 대한 지식과 조그만 재능이 여기에서 완전히 단련되고 성숙되어야 한다. 그가 이탈리아 여행에서 품었던 가장 중요한 생각이었는지도 모른다.
괴테에게 있어 이탈리아는 고대 유적과 유물을 찾아보는 관광지만이 아니었다. 공적을 맡고 있던 바이마르를 떠나야 하는 것이 그에게는 필연적인 사건이었다. 여행은 특히 이탈리아 여행은 위대한 작가의 정신적 안정감과 함께 작가적 전재성을 다시 일깨워내야 할 휴식과 자극이 필요한 중요한 장소들이었던 것이다. 수년간 묵혀두었던 괴테의 수많은 원고들이 여행 중에 쓰여지고 완성되었다. 하루 종일 숙소에 머물면서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에그몬트가 거의 끝나갑니다. 제3학은 거의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바이마르의 지인들에게 보낸 많은 편지에 적혀 있듯이 그는 껍질을 벗는 듯한 자각의 변화를 체험했으며 그것은 훗날 파우스트와 같은 대작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에너지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괴테는 이탈리아 여행을 통해 제2여행의 중요한 의도는 육체적 도덕적 폐해를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참된 예술에 대한 뜨거운 갈증을 진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전자는 상당히 후자는 완전히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788년 1월 25일 카를 아우구스트 공에게 보낸 편지 괴테의 이탈리아 여행은 1780년 9월 3일부터 1788년 6월 18일까지 약 22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나는 로마에서만 느꼈노라고 말할 수 있네. 이러한 절정, 이러한 행복한 감정에 다시는 도달하지 못했네. 로마에서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훗날 다시는 그렇게 즐거운 어떤 적이 없었어. 비서인 에크만에게.